탈술 당사자 이야기 대회 4회차. 네,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주제에 따라서 오늘 4차 이야기 대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도움받는 허아라입니다. 저는 허용이 갑자기 허라가 됐어요. 무슨 사연인지 그 얘기부터 들으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오토바이 타고 수원 성모병원을 지나갔는데 하루가 했는데 안 쓴 대로 뇌 수술해서 이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이 없어져서 하루에도 골몇 번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은 화알아입니다. 저는 시설에 들어올 때 3,600만 원 기부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노리고 다른 정신주체시설 유리공으로 쫓겨갔는데 아니 거기서 눌러 살다가 2021년 지원주택으로 나왔는데 나오고 나는데 그동안 얼마나 개구리였는지 나오고 보니까 좀 자유롭고 뭐 그런 자유롭고 편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시설하고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2021년 4월서부터 공공근무를 참가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얼마 동안 우리 시설에 계셨을까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장애 들고 16년 동안 했다가 약 25년 정도 있었어요. 야, 25년 동안 누리홈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 허영님의 허아라님의 소개였습니다. 네. 저는 단일복지원이라는 시설에 있었고요. 저는 한 10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재님은 근데 어떤 계기로 탈수를 하셨을까요? 폐하가 대치동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있다가 인천 홍도로 이사를 가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면 집을 얻어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저는 따라 나왔는데 내 월급에서 집을 얻어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만두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은 매입임대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은이고요. 대형 시설이라는 꽃동네에서 나왔고 5살 때 꽃동네 입소를 해서 25살 때까지 20여 년간 시설에서 거주했습니다. 탈시설 한 계기는 더 이상 시설에 생활이 하기 싫어서 탈시설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영은님 너무 애띤 사진이에요. 특별히 자기소개해서 저 사진을 골라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때가 제가 17살 때 찍은 사진인데 최대한 건방지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 진짜로 건방지게 나왔네요. 예, 세 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외쳤던 4회차 주제가 혹시 4글자 뭐였죠? 자원봉사였죠. 시설 안에 계셨던 시간 동안에 외부자를 만났던 유일한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들을 또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봤었습니다. 허용님, 장애인 거주시설로 자원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자원보다 없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자원봉사 절대 반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봉사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고 시설에 있을 때 마당에 햇빛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지적장애인이 그때 당시 38살짜리가 왔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보자마자 언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다짜고짜 언니가 이렇게 이리 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무시하고 들어오고 내 옆에서 저 언니가 나이가 38이야 니네들한테 언니라고 그래서 바로 니네들 반말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니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 공사 못 들어갔어 이게 장애인들 무시하려고 왔냐고 내가 딸이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중학생들 왔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예배실에 모여있는데 중학생들 오더니 옆에 있는 내비면 아가씨한테 그때 당시 34살이라 그랬는데 언니 구구단 거꾸로 외우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런 식으로 일단 무시하고서 동물원에서 원숭이 보는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설에 있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대하는 게 기분 나빠서만 자기 동사하고 절대 반대입니다. 예, 절대 반대, 자원봉사 절대 반대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사례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의 이름 화하라님이 경험했던 걸 보면은 동등한 만남이 일단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한다든지 5 더하기 5를 아냐고 또 물어본다든지 이 지적인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받는 상황들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함께 하려고 하는 이렇게 평등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우리 성재님은 ROTC와 관련된 아까 소개 때문에 잠깐 여기 들어갔는데요. 어저께 얘기 나올 때는 또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10년 동안 거기에 오시는 ROTC 이런 분들이 와서 저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시설에 오신 양궁 선수들도 좀 많이 오셔서 스포츠 이런 것들도 해주셨던 기억더라고요. 피자헛에서도 피자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기 파티도 후원해 주시는 단체도 있었고 이런 자원봉사라는 거는 저는 조금 허아르님의 그 이야기를 반대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만 왔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느낌으로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일들이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그 안에서 했어야 되는 게 또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영은님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꽃동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형 시설이죠. 꽃동네에서 계셨었는데요. 좀 사진을 좀 몇 가지 준비해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4년에 꽃동네에 방문하는 거 아시죠? 이 사진이 교황이 아기들 축복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교황을 실제로 못 보고 방에서 TV로 시청했어요. 컴퓨터 하려고 상담실로 가려고 했는데 교황이 방문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방에서 있었어요. 교황의 방문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황이 방문하는 순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다 막히고 그래서 꼼짝없이 방에서만 있었다. 우리가 TV에서 봤던 장면이랑은 사뭇 그 안에서의 상황은 다른 거였구나라는 걸 또 확인합니다. 네.
그 교황의 이야기와 그 옆에 또 희망의 집이 있고 저기 뒤에도 또 아주 집 이름이 멋집니다. 희망의 집. 근데 실질적으로 저 공간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끊임없이 갖게 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 몇몇에 함께한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당사자들보다 직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인 거. 그랬을 때 이제 그 1대1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한 서비스들을 시설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받았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게 될 때 목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내가 언제 씻을지 씻기 위해서 나의 옷이 벗겨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지극히 비밀스러운 이 신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은 도심으로부터 점점 멀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런 시설이었는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니 종사자들은 거기 가서 일하기를 더 꺼려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많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필요로 한 서비스들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 또 시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직원이 해야 되는 원래 일을 이 자원봉사자들이 대체하게 됐었던 경험들을 또 기억하는 게 우리 영우님 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또 한번 나눠봐 주실까요? 거주민들이 많다 보니 나의 알몸을 봉사자들한테 노출하고 심지어는 씻고 수건을 닦아야 하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봉사자가 수건으로 닦았을 뿐인데 찝찝하고 기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옷은 제가 입기는 했지만 물기 닦는 과정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거주민들이 많다 보니 중요한 일이나 학교에서 내준 방학 숙제 같은 경우는 다 봉사원 중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들한테 숙제를 봐달라고 경우가 많았어요. 여름 캠프를 가건 현장 학습을 가건 1대1로 봉사자를 붙어서 다녔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저보다 장애가 심한 분들이나 사고를 심하게 치는 분들 위주로 보죠. 저는 알아서 잘할 거니 하고 스스로 못하는 분들 위주로 보는 거죠. 저는 속으로 이럴 거면 나보고 너무나 너 시설에서 나가 살아보지 않을래? 너 정도는 충분히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른 시설로 보내면 끝이에요. 저는 저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성인 시설로 딱 보냈다는 게 진짜 화가 나요. 시설 겸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면 뭐해요? 졸업 후 다시 다른 시설로 가는데 성인 시설도 같더라고요. 봉사자가 오면 거주하고 있는 어른들 말벗대드리고 휠체어 태워서 산책시켜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잠자리 이불 펴드리는 것도 봉사자 오시는 분들이 하세요. 종사자들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대체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증언으로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정말 고마웠을까?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은 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이 장애인은 늘 봉사의 대상일까? 도움을 늘 받아야만 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게 정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의 관계에서는 뭔가 평등하지 못한 관계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허아라님은 제가 입에 배어 있어요. 허영님이. 허아라님은 시설에 있을 때 비장애인을 만나는 거랑 자립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비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시설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걸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시설에서 놀러 가자고 단체로 놀러 가는 것도 안 갔는데 직원들 때문에 나와서 살 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거의 시설에 있을 때하고 비슷했는데 2021년 4월 달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걸 깨달았습니다.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설에 있을 때는 그냥 아이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고 숨쉬고 있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딱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래간 데도 있고 내가 갈 때도 있고 날 기다리는 데도 있고 내가 맨날 그게 사고 교통사고이고 바쁘게 사는 게 제일 소망이었었는데 하루하루 사는 냄새가 나고 하루하루 행복감을 느끼면서 만끽하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코하라님의 이야기 참 멋지고 감동적이죠.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관계는 아마 시설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큰 차이와 자기 삶의 자부심 이런 것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진도 또 준비해 주셨어요, 호영님이. 제 조카도 오신 사람이고 누나 호주사하고는 절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지금 사실로 친구를 지내고 있는 누나 생일 때 지금 사람이 저 지금 내 동생하고 누나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관계도 맺고 또 누나도 만나고 조카도 함께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우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또 우리 오늘 주인공들이 계세요. 자원봉사 우리가 조금은 아까 부정적으로 다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나도 자원봉사한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또 이 경험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재님의 이야기. 네, 저는 교회 쪽에서 사랑마을이라는 강동구에 있는 보육원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4세부터 10분세까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저희들 가지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야지만 그들이 외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가 있어서 저희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뜻깊은 자원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재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들만 오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함께 산다면 한 달에 한 번 올 누군가를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릴까 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살짝 들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좀 자유롭게 지역사회로 나와서 더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만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확장하는 거 이게 또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같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아주 선한 마음으로 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좀 열려있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강동센터에서 스토리텔링, 나를 밝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사회 봤던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이후희 구청장님을 만나서 저상버스 얘기를 해서 마을버스 세대가 지금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려서 저기 입장을 한 그림입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시설 안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또 함께하기도 하지만 후원이 이제 뭐 물질로 또는 현물로 많이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 시설 안에 있는 거주인분들을 위해서 이게 잘 쓰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 시설 안에 후원들 우리 당사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우리 회원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 얘기 진짜 할 말 많다라고 하셨을까요? 누리용 이전에 서감 재단이었고 서감 재활원이었고 베데스다 요양원이었어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비리가 터진 건 거기서 우리가 기부금 내고 들어온 것도 저 이불이 이사장이 필리핀으로 도망가면서 다 가지고 도망갔고 양천구 쪽에서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하고 잘 받고 있냐.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이 그때 나온 난 처음 알았고 통장에 찍혀서 어디 갈 때마다 5만 원씩 뺏어 쓰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돈이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100명이 넘으니까 5만 원씩 빼면 얼마나 그 돈을 다 놀러갈 때 자기들이 착복한 거예요. 지금 허영님 얘기 잘 들으셨죠? 네. 그냥 이거 뭐 후원금의 뭐 유형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연금이랑 장애수당 기본 그 공적 지원조차도 제대로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뭐 여행 자금으로 다 뺏어 쓰고기도 하고 막 이랬었다라는 아주 이 비리의 비리를 거듭했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우리 후원물품이 제대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쓰였는가? 아닌 대표적 시설을 우리가 또 꽃동네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 우리 영은님은 또 어떤 경험을 또 우리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들이 있기는 한데 저한테 오지는 않고 꽃동네 무슨 상 시설을 새로 짓는데 쓰더라고요. 음식도 맛있는 거 별로 안 나오고 평상시 먹는 반찬 제가 씹지 못하니까 믹서기에 갈아서 넘기기 쉽게 줬었거든요. 제가 가는 반찬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 없더라고요. 태어나서 완전 음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주는 시설은 꽃동네 희망의 집이 처음이에요. 시설 수용과 이 후원금이 얼마나 이제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순환적으로 당사자에게 지원되지 않으면서 되고 있는가?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나도 이런 얘기 좀 한번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진쌤께서 얘기하셨던 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선물을 주거나 후원금을 이제 주고 가시면은 그거를 한 번도 32년 시설 생활하면서 받아본 적은 다 없고 다 원장이 다 자기 안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아까도 이제 외출 얘기도 몇 번 나왔었는데 시설 32년 동안 6번의 외출만 허가가 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동네에 사진 속에도 나왔던 교환분이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뭐 발바닥을 중심으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꽃동네를 방문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홍기님이 기억나시나 봐요. 맞아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때 우리는 왜 교황이 꽃동네 가는 걸 반대했을까요? 교황이 꽃동네 말고 폐시설을 하고 잘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신 줄 알았거든요. 나 웬걸 교황이 꽃동네에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탈시설 하려고 컴퓨터로 쳐서 센터들을 알아보러 상담실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씨 교황은 여기가 뭐가 좋다고 온 거야. 탈시설에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시지. 나도 내년이면 시설에서 나가 살 건데. 투덜투덜 거렸죠. 그러다가 제가 2015년 3월에 제 짝이 될 사람과 나왔죠. 저는 시설이 관광 올 게 아니라 장애인 한 명에게 당신 시설에서 나가서 살아보지 않겠냐?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황이 꽃동네를 갔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시설은 그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홍보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더 많은 후원자들의 이 종교인들의 마음들은 글로 돈으로 또 많이 몰릴 것이고, 그 돈이 그러면 다시
시설 안에 있는 분들에게 쓰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 유해장애인 권리협약에 이어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또 나온 거 아시죠? 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탈시설 가이드라인 143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들과 우리 이학생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요? 당사국은 시작. 당사국은 적절한 계획 지침을 만들고 장애인 권리 협약의 시설 지역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시설에서 자원 활동하는 행위, 자원봉사 관광을 막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교황님이 그 꽃동네를 가지 못하도록 했었던 결정적인 우리 행동이 알고 보니 탈시설 가이드라인 143조에 버젓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관점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치유와 동정, 또 하나 뭐죠? 극복, 그리고 세 번째가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지속적인 편견의 뿌리들을 갖게 있었던 거가 시위와 동정과 극복의 논리와 봉사였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거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선에 가지 마세요. 네, 다시 마치겠습니다.